안녕하세요. 재활쌤 박대건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3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아기 심박동도 불안정해지고 있고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갈 겁니다. 산모분도 간절하게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예? 산모, 아기 다 위험하다고요. 산모 아직도 수술방에 안 내리고 뭐해? 자연분만 해야 애가 똑똑하다는데. 자연분만이 목표이신가 본데 우리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산모분이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추민아 선생님하고 산모 보호자분들,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에서 지금 논쟁이 생겼죠. 결국 이거는 각자의 우선순위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념입니다. 여기 보호자분들은 뭔가 인위적으로 칼을 대는 제왕절개보다는 자연적으로 분만하는 것이 뭔가 아이도 더 똑똑하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맞다고 믿고 있죠. 보호자분들은 본인 생각에 아주 위험한 것만 아니라면 아기의 똑똑함에 더 우선순위가 가 있는 거죠. 심박동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돼요? 아무 근거 없이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이미 추민아 선생님처럼 어떤 논리적인 설득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산모나 아이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후유증으로 장애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바꿔서 재설정할 수 있도록 말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양석형 교수님처럼 설득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환자 본인이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드라마다 보니까 조금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는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죠. 알고, 믿고,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의사라고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말의 의심의 여지를 남기는 것도 꼭 틀린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문제는 내 생각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의사 말을 들어야 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책이나 논문에 나온 기준에 따라서 다른 의사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런 기준은 수많은 케이스들이 쌓여서 만들어져 온 거거든요. 이 기준을 넘기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어떤 확률이 올라가고 어떤 가능성이 올라가고 과학적인 검증이 다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개인의 생각보다는 더 신뢰해야 하는 결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졌던 환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빠졌던 환자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다 보면 이 환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추민아 선생님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앉으세요. 정상인데? 피검사랑 심전도는요? 방금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남편이 요새 자꾸 밤에 다리가 저리다고. 그런 거는 심장하고 상관이 없고요. 전명태 교수님이 나오면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반갑더라고요. 확실하게 불친절한 의사의 모습을 다 보여주죠. 실제로 이 정도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옛날 시절에는 있을 법도 한데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중간에 환자분 아내가 선생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교수님이라고 안 불러서 빈정상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수술한 지 2달 넘으셨죠? 네. 검사 결과를 싹 훑다 보니 시간이 걸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말을 걸죠. 이 별말이 아니긴 한데 센스 좋죠. 머리 자르셨네요? 네, 잘났어요, 교수님. 오늘 엑스레이도 좋고 피검사 결과도 좋고 심전도도 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봐도 좋아졌네요. 네, 다 좋네요. 환자가 이렇게 긴장해 있는 경우에는 좀 사적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조목조목 누구랑 되게 비교되게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죠. 환자분이 아마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흉부외과 전공의 선생님도 호출할까요? 어디 계셔? 예, 이쪽입니다. 이게 왜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뚫리냐?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이딴 걸 줘가지고 모스키토를 줘봐. 빨리! 이제 전명태 교수님이 국회의원이신 지인분의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보다가 이거 찐 신이라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안 돼도 환자 앞에서
어우 뭐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진 않죠. 기흉은 가슴통에 공기가 차서 폐를 압박하다 보니까 숨도 차고 그런 질환인데, 이런 식으로 흉관을 삽입을 해서 공기를 빼내주게 되면은 폐가 다시 펴지면서 숨쉬기가 편해지겠죠. 근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중요도에 상관없이 기본 술기들은 이제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현재 제일 손에 익은 레지던트가 하면서 교수님이 뒤에서 봐주시면 되죠. 불친절한데 무능한 모습까지 보여버린 천명태 교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지 2년이 지났으니까 완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진짜요, 교수님? 저희는 암이어서 5년은 지나야 완치라고 알고 있는데. 아들 말처럼 보통은 5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피셜하게는 5년 이후에 완치 판정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케이스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치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가족은 오늘 파티하겠네요. 내가 박진영한테 완전히 미쳤었거든. 그때 나간 골반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지금 네 엉덩이 위에 허리 아래 있는 건 골반이 아니고 뭐냐? 골반 맞아. 나갔다며. 방금 들어왔어. 제 골반도 방금 들어왔거든요. 좋아, 얼른 타. 빨리. 이거는 비밀 연애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행태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 율제병원 정도의 사이즈의 병원이면 각자 퇴근한 다음에 다른 데서 만나지 않는 이상 병원 근방 1km 내에서는 누구라도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소문도 무지하게 빠릅니다. 밤에도 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면 뭐 상황 종료죠. 손 씻었어? 우주 손 씻고 오는 거 보세요. 근데 이미 문은 손으로 연 것 같은데. 안녕. 바드는 체내용과 체외용으로 나뉘는데 역류화 및 소화의 경우 체격이 작아 체외형 바드만 이식 가능합니다. 굿. 또 구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심장 이식에서 공유자와 수혜자를 매칭하는데 제일 기본 조건이 뭐니? 어? 어떡하지? 학생이 공부를 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막 타이밍 잡아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공부해왔으면 됐지라는 생각이거든요. 잘 듣지도 않죠? 근데 칭찬해달라고 답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다른 질문이 또 나가는 겁니다. 김주란 교수님은 내가 픽스턴인지는 아시겠지? 픽스턴은 12월 달에 인턴 시험 보고 면접해가지고 과를 지원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합격을 해서 3월에 흉부외과 레지던트 1년차가 될 인턴이라는 말입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인턴 시절은 정말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내가 픽스턴인 걸 아시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걸 아시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거 보니까 아마 아시는 것 같죠? 어떡하나 엄청 맘 졸였는데 이렇게 딱 오시네요.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오빠 인사해. 나 수술해주신 최송화 교수님. 사실 보호자가 교수님께 커피 사드린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드라마 전개상 익준이와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장치로서 필요하다 보니 그럼 과장님 내일 목포 좀 다녀오세요. 개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과장님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셨지만 과장님을 목포로 보내서 수술을 시켜버리는 거는 이건 진정한 플렉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스르생 3화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